울산 포항 고속도로 터널에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사각 지역이 많아 사고 등 위급 상황에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만든 단편 영화가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에서 2위에 입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의 형산강에서 채취돼 전국에 유통된 제첩에서 기준치를 넘는 순이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이를 통보받고도 한 달이 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이 여전히 제첩을 채취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포항의 젖줄인 형산강에서 채취되는 제첩은 연간 10여 톤. 중간 상인을 거쳐 전국의 마트나 식당에 팔려나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형산강 제첩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수은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포항시에 통보한 건 지난 6월 말. 포항시는 수은이 검출된 지 한 달이 넘도록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렇게 다리 밑에 플랜카드를 건 게 전부입니다. 결과에 따라 가지고 물론 또 조업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통보받은 가지고 일단 조업은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손으로 제첩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제첩 잡지 말라고 이렇게 연락 오거나 그런 거 없었나요? 그런 건 뭔지 모르는데요. 수은은 중추신경계 장애를 일으키는 공해병인 미나마타병의 원인 물질이지만 행정당국의 대응이 아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전수조사 반드시 실시하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물이 섞인 기름을 넣은 차량들이 터널 안에서 잇따라 시동이 꺼져 멈춰서는 아찔한 상황을 어제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정작 터널 CCTV에는 포착되지 않아 대응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장미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밤 울산 포항고속도로의 한 주유소에서 물이 섞인 기름을 넣은 차량 여러 대가 터널 안에서 갑자기 고장으로 멈춰서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30분 사이 동시간대에 전 보험사가 거의 다 일이 떨어져가지고 일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질 일이었거든요, 고속도로에.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터널 내부 CCTV에는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도로공사 직원들도 CCTV가 아닌 고장 차량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터널 내부에 CCTV가 있었지만 사각지대가 많아 직원들이 터널 상황을 뒤늦게 알아차린 겁니다. CCTV를 보고 아는 게 아니고요. CCTV 바로 밑에서 사고가 나면 금방 아는데 그런데 안 걸리는 것들은 뭐 고객이 전화를 한다든가. 울산 포항고속도로는 터널만 23개, 1km가 넘는 터널에는 규정에 따라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사각지대가 많다 보니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게다가 CCTV 영상 보관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들쭉날쭉해 불과 하루 전 상황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하드디스크로 저장이 되는데 하루가 지나면 그 다음 게 계속 덮어 써지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꼭 있진 않아요, CCTV란 게. 한편 경주시는 물이 섞인 기름을 판 문제의 주유소에 대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석유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품질 기준에 부적합되면 저희는 변경 처분으로 경고 또는 사업정지 3개월이 1차로 주어지고 만약에 이에 위반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이 바로 처분이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운영 중인 터널 CCTV가 정작 위급한 상황에서는 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보완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경주시 서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경주터널 안에서 1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승용차 운전자 35살 임 모 씨가 크게 다치고 8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터널 내부 1차로에서 트레일러 화물차와 승합차 등 10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폭염에 따른 경북도 내 열사병 환자가 지난해보다 늘어났습니다. 경북소방본부가 고온 현상을 보인 5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119 구급대로 병원에 이동한 열사병 환자는 모두 28명으로 지난해보다 12% 증가했습니다.
환자 발생 시간대는 12시에서 오후 3시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3시에서 6시가 9명으로 오후 시간대에 집중 발생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10명, 70대 이상 9명으로 60대 이상이 전체 70% 가까이 차지했으며 직업별로는 농업이 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포항 설림병원이 이달부터 일부 과목의 진료를 시작해 올해 안에 정상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 설림병원은 이달부터 내과와 외과 등 일부 진료과를 비롯해 응급실과 재활요양병원 운영을 시작했고 의료진 확충 등 재정비를 통해 올해 내로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설림병원은 지난해 8월 부도난 이후 인수합병 등 다양한 회생 방안을 거쳤고 지난 4월 부산 은성의료재단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 정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포항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만든 단편 영화가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에서 당당히 2위에 입상했는데요. 시나리오 작성부터 연출, 연기까지 온전히 초등학생들의 힘으로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항구초등학교 학생들이 만든 영화 할머니의 눈물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친구인 한 할머니가 치열하고 뜨거웠던 3.1운동 당시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3월 1일에 여기서 3.1운동합니다. 들키지 않게 조심하시오. 꼭 들고 오시오. 영화 제작은 시나리오 작성부터 촬영, 연기까지 학생들이 직접 했습니다. 고학년들은 주로 글쓰기와 촬영, 편집을 맡았고 저학년들은 배우로 출연했습니다. 힘든 작업이었지만 동생들을 잘 다독이며 이틀 만에 5분짜리 영화를 촬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팀워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되게 빨리빨리 진행해서 그런 힘듦을 만회했던 것 같아요. 제11회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에서는 아이들의 예술적 감성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207개 출품작 가운데 당당히 2위에 올랐습니다. 예술적 체험도 하고 그리고 문화적 감성을 좀 느끼도록 하고 이름으로써 아이들이 창의성과 인성을 좀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은 용기사탕이란 제목의 새로운 단편 영화 제작에 들어가 뙤약볕 아래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영화를 촬영할 시간도 부족하고 장비도 열악하지만 초등학생들은 열정 하나를 무기로 영화인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는 도금고 약정 만료일이 연말로 다가옴에 따라 내년부터 3년 동안 금고를 새로 맡아줄 금융기관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에 따라 이번 주 설명회를 갖고 오는 19일까지 관련 서류 열람 기간을 거쳐 23일부터 이틀간 제안서를 받습니다. 경북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제안서를 평가해 1순위 금융기관은 일반 회계 기금을 관리하는 제1금고로 선정되며 2순위 금융기관은 특별 회계 기금을 관리하는 제2금고로 선정됩니다. 현재 경북도의 제1금고는 농협은행, 제2금고는 대구은행이 맡고 있는데 올해 경상북도 예산 규모는 7조 8천억 원 정도로 이번 선정에 시중 다른 경쟁은행들이 뛰어들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주 국립공원 화랑지구와 청도 운문호 주변에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가 생태문화 탐방로를 조성합니다. 경주 화랑문화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은 경주 국립공원 화랑지구 2.3km 구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화랑 풍류벨트 조성 사업과 연계해 추진됩니다. 청도 운문호반 에코트레일 조성 사업은 운문댐 상류 지역인 공암리 일대 2.7km 구간에 전망대와 소공원을 갖춘 탐방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포항시가 중앙동에 이어 읍면동 복지허브와 사업 대상에 오천읍과 우창동 두 곳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정기 인사를 통해 오천읍과 우창동에 복지 경력직 팀장 등으로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3월부터 중앙동 복지허브와 사업을 시행해 방문 대상자 1,330세대 중 450가구 이상을 직접 방문해 상담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2년 연속으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데 대해 울릉군도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독도를 관할하는 최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동북아 평화 공존에 역행하는 일본의 도발적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민족의 섬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박명재 국회의원도 어제 각각 도청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9회째를 맞은 전국 역사 지리교사 독도 탐방 및 포럼이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울릉도와 독도 일원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선발된 독도 교육을 담당하는 전국 초중고 역사 지리교사 61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독도 문제와 대책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을 듣고 독도 교육 활성화 방안을 놓고 주제 토론을 진행했으며 직접 독도를 찾아 지질과 지형 등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었는데요. 내일은 비 소식이 없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자외선 지수와 불쾌 지수가 높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도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천둥번개가 친 곳도 있었는데요. 맘 놓고 휴가 즐기기에 계곡물이 불어날 수 있어 조마조마하셨죠. 내일은 소나기 소식이 없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다른 각종 사고에 유의하셔서 건강하고 안전한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울진이 28도, 영덕 30도, 포항 29도, 경주 31도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높음 수준이고요. 불쾌 지수도 대부분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분 섭취 충분히 하셔야 하고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날씨 알아보시죠. 경북 동해안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4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는 구름이 조금 끼면서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가 23도, 독도 24도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8도, 독도 27도입니다. 동해상에는 내일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생활하시기에 조금은 수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과 멕시코 간 민간 문화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문화교류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포항 중앙상과 실개천 거리에서 멕시코 가수와 무용단 등으로 구성된 팀이 멕시코 전통 의상과 악기를 이용한 전통 무용과 칵테일 쇼 등의 공연을 펼칩니다. 이번 한 멕시코 문화교류의 밤 행사는 오는 21일까지 중앙상가와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하루 3차례 열립니다.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울진에서 개최되는 제11회 전국 해양 스포츠 대전을 앞두고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일반인 등 200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은 24개 분야에서 경쟁을 펼칠 선수와 임원 5만여 명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체험 관광객들에게 울진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울진군은 환동해안 해양관광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해양 스포츠 제전 진행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가 포항 이동중학교 등 경북 지역 5개 고사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모두 1,409명이 지원했으며 장애인 4명, 재소자 80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합격자는 오는 25일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와 자동응답 안내전화를 통해 발표됩니다. 올 들어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안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9.26으로 전달에 비해 0.1%,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4% 상승해 전국 평균 0.7%에 비해 낮았습니다. 특히 지난 2월 0.4% 상승한 이후 올 들어 지난달까지 0.1% 안팎의 상승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어음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달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어음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어음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73%가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어음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는 결제기일 장기화에 따른 자금 운영 어려움이 가장 많았고 어음 부도로 인한 자금 미회수, 할인 수수료 비용 과다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달부터 석 달 동안 대구 경북에서는 5,800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까지 전국의 아파트 입주 예정 단지를 분석한 결과 대구 경북 지역 입주 물량은 5,800여 가구로 주로 경북에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대전, 세종, 충남으로 9,200여 가구며 다음이 대구 경북입니다. 해양수산부는 8월 이달의 수산물로 오징어와 한치, 장어류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안 특산품인 오징어는 단백질 함유량이 많고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어 성인병을 억제하고 장어는 고단백으로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달의 수산물은 8월 한 달 동안 수협과 인터넷 수산시장에서 10%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울진군은 폭염이 지속되자 9월 말까지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63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또 마을 이장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자율방재단원, 공무원 등 790여 명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해 폭염 취약계층 방문 건강체크와 안부전화 등 폭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관련 부서 간 TF팀을 구성했으며 취약계층의 건강 상태와 무더위 쉼터 관리, 영농 작업장 등 폭염 취약 지역 예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다음 달 20일부터 10월 6일까지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대구와 경북, 강원 702개 표본가구며 조사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은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 인식 등을 파악해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응답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8월 3일 수요일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